포항공대와 카이스트가 손을 잡고 미래의 영재 기업인을 키우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지식개발 기반 영재 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원이 카이스트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허청이 카이스트와 협력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창출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은 우리나라 영재 교육, 어제 보도해드렸듯이 학생의 영재성을 깨운다는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카이스트와 특허청이 영재 교육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효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기업인을 만들기 위해 카이스트와 특허청이 영재 기업인 교육원을 세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는, 특히 초중고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이 다음에 정말 훌륭한 기업가가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재 기업인의 필수 조건은 뚜렷한 목표의식입니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성적보다 목표의식을 중요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합격한 101명의 학생들은 제 나이답지 않게 꿈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저희가 아는 XP나 비스타, 윈도우 7 그런 걸 OS라고 하는데 그걸 개발하고 싶어요. 해석이나 그런 기술 지원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혁신적인 그리고 세계인에 다 맞는 그런 OS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학생들은 매달 2차례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한 달에 한 번씩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과정도 미래기술과 기업가 정신, 인문학 등 미래지향적이고 잠재력 키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반나절 수업만으로도 벌써부터 꿈에 가까워진 기분을 느낍니다. 창의적으로 수술을 해서 뭔가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키워주는 기업가 영재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원이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개인별 맞춤 교육. 성격 유형 검사와 다중 지능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학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영재들일수록 각자가 갖는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백색의 영재들한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게 되죠. 이들처럼 미래의 빌 게이츠를 꿈꾸는 한국의 장애 인재들은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칩 몇 개를 걸고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턴 안에 그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칩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출. 또 다른 고생과 관련된 사업이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대회가 한창입니다. 1, 2분의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아이디어를 심사위원에게 설명해야 하는 만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팀워크 그리고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것을 개발해서 미래에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 개발해서 제가 특허를 낼 생각입니다. 이 대회들은 모두 세계적인 창업 대회인 미국 MIT 대학의 100K 대회를 모방한 것입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카이스트와 포스텍에서 선발한 차세대 영재 기업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네트워킹을 하고 또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배우고 또 코워크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렸을 때부터 미래의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꿈을 이루는 방법을 배우는 학생들. 이들 가운데 한국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탄생할 것입니다. IT 영재기업인 교육원에서 지난 2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캠프를 개최해왔는데요. 이번 주제는 로봇과 인간의 미래. 창의적인 영재를 발굴하여 지식재산을 창조하고 IT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 특허 출원 강의가 이어집니다. 교육과정 중 학생들은 개인별 특허 3가지 이상을 출원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특허 설계부터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학생들. 조원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특허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데요.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조별로 같이 함께 협동해서 하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협동심을 기른다든지 같이 팀원들끼리 호흡을 맞춰서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정말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요.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의논하면서 꿈도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 같고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공부한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이 부가가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
그 시대를 이끌어갈 영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로봇과 인간의 미래 캠프 현장 먼저 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IP 영재 기업인 교육원 총괄 책임자인 허남영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기업인을 육성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캠프가 박사님 처음 열린 건 아니죠? 예. 지금 보신 화면은 저희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 교육원의 오프라인 교육의 하나입니다. 네. 캠프에서 학생들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요. 이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찾아내고 이것을 조별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 전문가 앞에서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조성이나 협동심 같은 것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녹색 성장이라든지 스마트폰 그리고 좀 전에 보셨듯이 로봇을 주제로 캠프를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인공위성이라든지 인간의 두뇌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미래 컬럼니스트 정지은 박사님을 만나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뭘까요? 소비자 혁신 시대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이 현실화가 되고 만들어진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그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반영한 사업 모형 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비즈니스가 개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래에 가서 다양한 모습들이 변하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앞으로 기후라는 분야가 주목을 받는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둬야 되겠다. 미래 기업인이 돼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정말 이제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독창적인 생각을 해야지만 무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창의적인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100명의 영재들이 특별한 겨울방학 캠프에 참가한 곳도 있다. 미래의 빌 게이츠를 양성하기 위해 특허와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허 출원 캠프. 전 4개요. 2개요. 5개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학생입니다. 전국 과학상을 휩쓴 발명왕 허진호 학생. 그런데 지금 바쁘게 뭘 하시는지? 지금은 열선을 이용해서 차량 유리창에 붙은 성에를 녹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명세서로 쓰고 있어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특허를 내는 것이 진호 학생의 목표. 그 기발함에 친구도 감탄했을 정도다. 제 것보다 잘한 것 같은데요. 좀 더 현실적이 있으면서 경제성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이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콜택시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콜비 없이 공짜로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전화 한 통 안 걸어도 되고요. 전화번호를 몰라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혁신적인 콜택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택시와 승객이 어떻게 만나는지 이제 보시면요. 이제 승객의 스마트폰 화면에 지도와 함께 자기 주변에 있는 택시 아이콘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빈 택시를 선택하게 되면요. 화면으로 누르면 되나요? 네. 그러면 그 택시의 스마트폰 화면에 이제 요청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택시는 그 승객 요청에 승인을 하면 이제 서로 승객과 택시가 이렇게 서로 위치를 알면서 택시가 승객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어디에 손님이 있는지 알고 바로 찾아가니까 공차 시간이 줄어서 기름값 부담이 덜고 수익도 증가할 수 있고요. 승객은 이제 택시가 많이 잡히는 큰 길가로 이제 직접 나갈 필요 없이 택시가 나를 찾아와 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탑승한 택시의 정보를 확인해서 뭐 가까운 가족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도 혹시 모를 범죄도 예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 콜택시 업체에 등록된 택시뿐만 아니라 콜택시처럼 이제 개인 택시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그냥 콜택시 업체에 등록된 택시들보다 일반 개인 택시들이 거의 5배나 많아요.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기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은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을 바꾸실 의향이 있다고 답해 주셨어요.